전국에서 발생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학부모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부모로 북적이는 하굣길. 문제의 차량은 마치 이때를 노린 듯 이곳에 등장했답니다. 각자 제갈길 가는 다른 차량과 달리 문제의 회색 차량은 걸어가는 아이들 곁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 게 포착된 건데요. 이 대체 회색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차 뭐 하는 차예요?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경찰 브리핑. 9월 2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관련 언론 보도 이후 보도 내용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에 탑승한 범인들은 20대 남성 총 3명. 범행을 시도한 날은 지난 8월 28일인데요. 이들이 첫 번째 범행을 시도한 시각은 오후 3시 31분. 차량을 멈춘 뒤 지나가는 아이에게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분 뒤인 32분,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하는데요. 첫 번째 범행과 같이 아이에게 말을 거는 회색 차량. 이 4분 뒤인 36분에는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공영주차장에서 세 번째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한 명만 걸려라 이런 거예요. 대화를 나눈 뒤 반대편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아이들.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당황하는 걸까요? 이 범인들이 아이들에게 귀엽다, 데려다 줄게라며 탑승을 유인했답니다. 5분 만에 무려 3번의 유괴 시도. 이들이 이동한 경로를 살펴보니 두 범행 장소 사이에는 초등학교가 2곳 있었습니다. 두 학교 사이의 거리는 약 1km도 안 되는 거리. 이들의 동선을 추정해 운전해 보니 너무나도 쉽게 마주친 아이들. 이곳에서 무려 4명이 범인과 마주했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다소 황당했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30일, 범행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지은 건데요.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또 이거를 학교에서 먼저 알아챈다는 건 경찰은 좀 늦은 편이지 않나요? 여러모로. 결국 학교의 유괴 예방 가정통신문이 수사보다 빨리 배부됐답니다. 신고자가 있는데도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건 민원 발생이 발생된 건데 왜 그거는 해야 그랬을까요? 되는 일인 건데. 증거가 별로 없고 납치된 게 아니어서 묻힌 걸로 알고 있다가 그게 다시 수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9월 2일 추가 신고를 받고 나서야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8월 30일 112 신고된 초등학생 유인 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2건의 추가 확인하였고 경찰은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다음 날인 9월 3일 피의자 3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긴급 체포된 범인 3명.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답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범인이 잡혀버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한 건가 싶기도 했고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막 납치하고 그러는 거 슬퍼요. 슬퍼요. 뒤늦은 범인들의 주장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1km를 애들을 따라갔잖아요. 그냥 장난이라는 거예요. 유괴라는 범죄를 장난삼아 저질렀다는 게 범인들의 입장. 결국 이들의 구속영장은 고의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습니다. 아이 처벌 강화해야죠 더. 예, 약하죠 너무. 그냥 풀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재범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괴 자체를 처벌하는 건 형법에 일단 처벌 규정이 있고요. 미성년자 약식 유인죄라는 처벌 규정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 저희 동네 주민이라고 기사로 통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에 경찰은 교문에 인원을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이랑 또 협업을 해서 이런 예방교육이랑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순찰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또 학교에도 진출을 해서 이제 아이들 상대로 좀 교육도 직접 하고 요즘엔 야간에 학원 시간대도 있잖아요. 그때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에 뭐 CCTV나 비상벨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방범용 안심거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데는 이제 직접 진단을 해서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밀착해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범죄를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되나 일단 걱정부터 앞서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쫓아다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2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만 무려 6건 이상. 최근에 지난 유독이 8일 있어요.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초등생을 상대로 유괴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는데요. 이후 범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의 핸드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도 발견됐다는데요. 지난 11일 인천 청라에서는 60대 남성이 차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 중인 유괴 미수 사건. 대체 왜 어린아이들이 범행의 표적이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해자들이 좀 사회적 자존감이 낮습니다.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생존 기술이 되게 대단히 낮아요.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직업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보상 심리로 저항하지 못하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것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아동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아동이 저항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노린다는 거 있어요. 이에 교육청은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연간 12시간씩 의무로 지정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유괴 예방 교육을 저희도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은평초등학교의 이창훈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람 조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물이나 음식으로 유인하기, 지인 또는 친척인 척 접근하기. 내가 거부할 때는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 되겠죠? 거절하기 원칙. 싫어요, 안 돼요,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예방 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랍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의 판단력과 집중력으로 수업이 잊히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범죄를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 학교에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연습만이 실전에서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표현하고 거절을 잘 표시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이 굉장히 취약한 우리 사회적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순한 정책, 뭐 CCTV 추가 설치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 인식 개선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경찰이라든지 행안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좀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모두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유괴 시도가 웬 말입니까? 학부모님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기를 누누이 말해주고 연습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경찰청이 최근에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5만 명이 넘는 경찰관을 집중 배치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급 스쿨벨이라는 시스템도 도입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유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자녀 안전 확인법이나 112 신고 요령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카드 뉴스나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참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노린 그 연계 범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 납치형 보이스 피싱인데요. 이 전국 곳곳에서 유괴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 틈을 노린 겁니다. 예. 아이들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우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시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